또 다른 사람 가리면 안 되니까. 예, 앞으로 좀 오셔서 이렇게 좀 둥글게 서주세요. 일로 너무 가까워. 그럼 너무 가까워. 눈만 비추고. 사회 사목고 성대교고. 아 그냥 아주 전체가 이렇게 멀리 있어도. 저희 삼척 성탄하육 반대 투쟁위원회 서원기 대표님이시고요. 저희 산주교 신사인데요. 큰 박수 들어주세요. 여기 활용 국보 멤버하고 이동해보래요. 알겠습니다. 어제까지 플레이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저는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를 열심히 이제 하다가 요새는 또 다시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로 또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성내동 원주교구 삼척시 성내동 성당 교우인 성원기 토마스 모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예 교수도 있습니다. 삼척을 이렇게 연대 방문해 주신 것을 아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삼척은 이렇게 연대 방문에 힘입어서 석탄화력 발전소 반대 투쟁을 지금 6년째 이어가고 있고요. 핵발전소 반대 투쟁도 또한 1991년도로 따지면 35년째 투쟁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우선 저쪽 보시면 굴뚝에서 여기가 나오죠? 네, 저게 작년 1월 2일 준공된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 굴뚝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입니다. 저렇게 지금 열심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원전 백지화 기념탑에서 저거는 백지화 시키지 못했어요. 그건 못 끝냈는데 핵발전소는 백지화를 시키고 이렇게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이 기념탑이 세워진 것은 1999년입니다. 그리고 1998년에 백지화를 시켰고요. 1년 후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도부터 반대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정부에서 1982년도에 삼척에 바로 여기입니다. 삼척시 근동면 덕산리 이 해안가에다가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해가지고 100만 평을 이제 또 100만 평, 200만 평을 잡습니다. 200만 평. 그 정도를 갖다가 핵발전소 예정 구역으로다가 이제 고시를 해서 그 땅을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1982년도에는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군사 정권 때. 그런데 1982년도에는 삼척에는 핵발전소 예정 구역을 고시를 해서 이제 여기다 앞으로 지을 거라고 하는 거고, 같은 해에 울진 삼척시 울진군의 삼척군에는 울진 핵발전소를 착공을 한 해가 1982년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핵발전소가 이제 건설이 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바로 인접해 있는 삼척에도 짓겠다. 그래서 그냥 예정으로 고시만 해놓은 게 아니라 언제든지 짓겠다고 하는 정부의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예정구역 고시했던 거고요. 시간이 흘러서 불과 9년이 지나서 82년에 예정구역 고시하고 91년도에 실제로 핵발전소를 이제 짓기 위한 발표가, 짓겠다고 하는 발표가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삼척에다가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그 발표를 듣고 삼척시에 이 근덕면이 있는데, 여기가 근덕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념비에도 써 있지만 산자 수려한 곳입니다.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참으로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가 이제 농토가 있고 농촌고 저는 그렇게 뭐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농사를 짓고 살던 농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올바른 일이고 얼마나 필요하면 하겠어 하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거나 박수를 쳤거나 그랬었으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산천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울진핵발전소 그런 풍경을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곳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그 순박할 한 농민들이 어떻게 해서 들고 일어났을까? 핵발전소가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들고 일어났을까? 그거는 바로 직접 볶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울진 핵발전소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저 고리나 월성처럼요. 그러면 삼척의 반대운동은 어쩌면 이렇게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울진군하고 삼척시는 한 동네예요. 경계예요. 도가 뭐 경상북도고 뭐 여기가 강원도고 그런데 한때는 강원도 울진이었어요. 이렇게 여기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늘 왕래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주민들이 늘 가서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뭘 봤냐? 핵발전소 지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막 노동자들이 몰려오고 그냥 공사판이 벌어지고 밤낮 없이 그냥 전기불이 환하고 뭐 그냥 너 없이 그냥 또 활기차게 돌아가고 식당이 그냥 뭐 계속 영상시켜요. 그런데 그때는 잠깐 그랬는데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야말로 그 지역이 잘 사는 동네처럼 보였는데 경기 그 공사가 끝나고 핵발전소는 가동하고 그 다음에 썰물 빠지지 다 이제 빠져나가고 노동자들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남는 건 뭐예요? 빈 집과 빈 가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래가 없어지면은요 갑자기 폐허가 돼버려요. 그냥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서 그 지역 자체가 그냥 그냥 아주 그냥 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침체가 돼버리고 그 뭐 투자했던 거는 뭐 건지지도 못해요. 그리고 핵발전소가 가동하면서 이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초기에는요 방사능을 얼마나 많이 내보냈는지요. 있는 그대로요. 인근에 소, 돼지, 돌연변이가 생겨서 돌연변이. 그래가지고 글쎄 그거를 또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다가 한 군데다 봐놓고서는 다리가 3개인 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한 돌연변이로다가 기형이 된 이러한 동물들을 거기다가 한 군데다가 동물원이라고 해놓고 돈 받고서 입장시키면서 구경시켰다니까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말 무지한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동물이 그 지경이면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게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암 관련되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고 한 집 건너 한 집에 암이다가 집집에 암 환자가 들어왔는 우리가요 핵발전소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핵사고만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맞는 얘기예요.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는 촌. 특히 이제 여기서 멀리 떨어진 핵발전소 멀리 떨어진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핵발전소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나의 안전을 조금도 해칠 수가 없어요. 방사능이 나한테 올 일도 없고 전혀 관계없어요. 다만 핵사고가 나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안 받아 거의.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핵사고 나도 수도권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대한민국이 작으니까 뭐 대한민국 뭐 그냥 국가 시스템이 한 번에 붕괴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면 뭐 서울도 유지할 수가 없겠지만 수도권도 유지할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평상시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거. 그러면 핵사고가 나지 않으면 영향받는 지역이 전혀 없냐? 핵발전소 옆에 붙어 사는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아무렇지도 않냐?
핵사고만 안 나면. 아니라는데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 지역 주민들은 쉬쉬하면서 얘기 안 하고, 알려줘야 될 정부나 뭐 국가기관은 입을 다물고 있고, 그리고 핵산업계는 미화시키고 안전하다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그래서 심어져 있는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인식은 뭐냐 하면 안전하다, 싼 전기를 공급하는 고마운 시설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실제는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핵사고를 매일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핵사고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핵 방사능 물질, 꺼지지 않는 이 불인 핵 방사능 물질이 내 몸속에 들어오고 있는 실제 상황, 공기 흡입을 통해서 핵 방사능을 갖다 마시는 상황, 그리고 그걸로 해서 내부 피부로 해가지고 장기가 망가지고 염색체 이상이 생기고 아위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현장, 그게 핵사고 현장이에요. 그게 후쿠시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간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모르거나 그냥 갑니다. 건강도 조사를 해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암 환자가, 특히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2배, 3배 나오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그게 다른 지역하고 다른 거 핵발전소 껴갖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다른 지역과 다른 거고 거기는 핵사고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인정 안 하죠. 인정하는 순간 모든 핵발전소는 폐쇄해야 되니까. 더 질 수 있는 건 꿈도 못 꿀 거니까. 그러니까 은폐하고 괜찮다고 하고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헛소리만 합니다. 핵발전소의 실체는요 딱 하나입니다. 주변 지역을 핵 방사능으로 피폭시키는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주변 지역 하면 30km인데 뭐 아주 직접 더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면 한 5km 반경도 아주 엄청 영향을 주는데, 거기는 이미 핵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물론 후쿠시마에서는 핵사고가 나면 반경 250km가 오염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다 포함되죠. 끝나는 거죠. 도망도 못 가요. 대피 불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다 차를 끌고 나오면 부산, 울산 이 지역의 인구가 300만, 400만이 차를 끌고 나오면 어디로, 아니 설령 차를 끌고 나왔다고 어디로 갈 거예요? 공항은 금방 폐쇄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를 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한 울진의 상황을 이 지역 주민들이 보고 그걸 알고 나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싸우냐면 91년부터 98년까지 7년을 싸웠어요. 그 7년 투쟁을 하면서 93년 8월 29일 날 요 안쪽에 이제 면소재진 초등학교가 원래 그 이름 가진 초등학교, 제일 오래된 초등학교, 근덕 초등학교에 당시 인구 8,000명 중에서 도대체 몇 명이 모였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을 핵으로 오염시킬 수는 없다. 이 땅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한 마음으로 모인 주민들이 7,000명이 모였어요. 8,000명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총 걸기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을 해서 98년까지 끌어갑니다. 7년이 걸렸어요.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한 투쟁의 역사가 김영삼을 지나서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인 98년에 오게 되는데, 결국은 어느 대통령을 만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탈핵을 궁합을 걸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워낙 강경하게 투쟁을 하고, 이게 뭐 거의 뭐 그냥 죽고 살겠다고 이제 뭐 버스 수입대에다가 적장에다가 LPG 가스통을 싣고서는 정부 종합청사 강화문에 가가지고 불려놓고 불 붙이고, 여기서 우리가 몇백 명이 죽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죠. 3천만 원 것도 아니고 그때는 연대에서 저 해남들하고 여러 같이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탈핵을 결정한 게 아니라 더 이상 핵발전소를 기존의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거를 중단한다. 그러니까 감액 정책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하여튼
확대 정책을 접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존의 4개 지역 영광, 고리, 월성, 울진 4개 지역 이외의 모든 그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모든 예정 지역을 한 번에 고시해제합니다. 그리고 백지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삼척의 첫 번째 핵발전소 반대 투쟁의 역사는 삼척만을 백지화 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국가정책을 바꾸는 거니까 어느 한 지역만 뺄 수가 없어요. 4개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을 백지화시키는 이러한 성과를 거두면서 그 삼척의 반핵 투쟁이 이제 반핵 투쟁으로 반핵의 역사를 참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싸웠는데 우리가 가만히 뭐 아무 표시도 안 해놓으면 후손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가만 놔두면 또 저놈들이 여기다 햇볕을 들여놓겠다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뭘 좀 표식을 좀 만들어 놓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의 광계 토항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돌을 기다놓고 가져와 가지고 딱 세우고 지금 우리는 핵발전소라고 쓰지만 그때는 원전이라고 썼어요. 투쟁하는 단체에서도 원전이고 그래서 원전 백지화 기념 딱 해가지고 쓰고 이걸만 쓰면 도대체 여기다 뭘 썼는지 왜 이걸 세웠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옆에 기념비를 같이 세웠어요. 원전 백지화 기념비. 여기가 삼척시 근덕면 덕산입니다. 그래서 덕산 원전이라고 정부에서는 불렀어요. 어쨌든 백지화를 시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거를 여기에요 주교님들이 현장 방문하시면서 7분이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교님 중에 어느 주교님이 읽으셨는지 적이 없는데 어쨌든 주교님 한 분, 2분이 이것도 읽고 저것도 그러니까 저기 원전 백지화 기념비. 근덕 면민은 결사의 투쟁으로 덕산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였다. 애향의 열정과 실신의 각오로 청정 해역과 수려한 강산을 지켰다. 이 승리의 기쁨을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물려주신 조상에 바친다. 우리의 반핵 의지를 이 땅을 지켜갈 후손에 계승한다. 이로써 우리는 829 공원을 조성하여 기념탑과 기념비를 세우고 향토 사랑의 큰 터로 삼고자 하나니 삼척과 근덕인의 번영과 영광이 이 비와 함께 영원하리라. 서기 1999년 11월 28일. 네, 이렇게 해서 삼척은 반핵의 성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지역이 기존의 4개 지역 이외로 더 확대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핵과 관련한 투쟁이 그러한 또다시 정부에서 뭘 들여놓겠다고 하는 시도를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정부는 여기가 보세요. 아름답죠. 그런데 여기는 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핵시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언제든지 후보지에 들어갑니다. 2005년 정부에서는 다시 핵폐기장을 삼척에다 집어넣겠다고 합니다. 핵발전소를 백지화시키고 나서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분들이 농촌에 사는 분들이 뭐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핵발전소를 막으려고 했었는데 핵폐기장을 집어넣는다니까 그분들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시위에 몰려가가지고 1,500명 이상이 몰려갔다 그래가지고 방송차를 들여대놓고 너희들이 찬반 표결 투표하는 날이에요. 찬성하게 되면 의결되면 이제 주민투표로 가는 건데 너희들이 오늘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면 너희들의 안전 귀가를 우리는 책임질 수 없다. 이러니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표결이 진행되는데 다행히 부결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번째 핵을 막아내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 비를 못 세웠어요. 올해
2026년 8월 29일 날 요 옆에다 세울 겁니다. 다시 시계는 돌아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옵니다. 2010년의 일입니다. 다시 이명박이 핵 확대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무도한 정권이죠. 이명박은 나라의 근간을 성주리째 훼손시킨 정말 악인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해서 지금도 강은 흐르지 못하고 지금도 몇 번에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정부를 세웠지만 그 정부들은 무늬만 멀쩡했지 실제로 멀쩡하지 않은 정부였어요.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허물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권력을 써야 될 때 안 쓰는 그러한 그 정부를 거쳐서 아직도 4대강은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저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삼척에 다시 핵발전소를 집어넣으라고 시장한테 완전히 찍어 누릅니다. 유치 신청하라. 그때 당시 시장은 뇌물을 받아, 이때 쓰는 표현은 처먹었다고 합니다. 뇌물을 받아먹다가 걸려가지고 무려 검찰로부터 10년 구형을 받은 약점이 있는 시장이죠. 주민들이 7년을 싸워가지고 백지화시킨 이 땅에, 정부가 백지화를 시킨 이 땅에 다시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또다시 유치 신청하라고 강압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삼척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0년 구형받은 그 시장 유치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핵을 막아냈던 여기에 투쟁했던 그 주민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들어오는 걸 그럼 또 안 막을 수 있어요? 안 막는다면 이제까지 싸워왔던 내 삶을 내가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데 괜히 이때 나갔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데 여전히 목숨 걸고 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장이 깡패를 갖다가 8명을 양아들로 두고 이건 뭐 무소불위가 공화국 수준이었어요. 시청 공무원들 1000명을 자기 수족처럼 부리고 이 시장한테 잘못 걸리게 되면 뭐 무슨 장사를 하든 뭐 하든 다 폐업해. 그냥 못 가게 막으면 한마디만 해. 야, 그 집 식당에 가지마. 그러면 개미새끼 하면 바로 폐업이야. 철물점이 뭐 마음에 안 든다. 또 그 철물점 이용하지 마. 시청 공무원만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가족만 안 가는 게 그래가지고 그 시장이 그렇게 무서운 시장이었어요. 진짜 언제 맞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시장이 유치청을 했어요. 시장과 반대해서 싸워요. 그럴 때 이제 그 투쟁했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중에 누구를 대표로 세울 건가?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그 대표를 세워야 대표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투쟁을 할 텐데 너 대표할래? 아, 난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뭐 시장 권력으로 다 직원들인데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기 생계가 그냥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겁먹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대표 맡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쟁단체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려울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삼척시 도계 천주교를 찾아가요. 도계 성당. 박홍표 주임신부를 찾아가지고 신부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싸우는데 신부님께서 우리는 대표하려고 해도 저 시장이 무서워서 대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대표를 해주십시오. 상임대표 맡아주시면 저희가 뒤에서 열심히 따라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보시니까 신부님은 그 시장이 뭐 하는지 다 알긴 하지만 뭐 신부님이 뭐 깊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사제로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부터 핵발전소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2010년 12월 1일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다가 제대를 차리고
출범 미사를 봉헌하고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부터 앞에서는 몇 년 싸웠다 그랬어요? 7년을 싸웠어요. 이번엔 몇 년을 싸웠냐? 9년을 싸웠어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을 싸워서 다시 백지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면 추운데 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줄입니다. 그래서 끝내고 나서 2019년 문재인 대통령 때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핵 말만 하고 하나도 뭐 선언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삼척 핵발전소 백지화 시켰고요. 예정부에 고시 해제했어요. 영덕 핵발전소 예정부에 고시 했어요. 해제했어요. 조금은 했어요. 안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그것도 안 하겠다는 정부가 있어가지고 더 난리인데 그래서 2019년 6월 날 핵발전소 예정구역, 삼척 핵발전소 예정구역 고시 해제함을 고시함. 이게 관부에 게재되면서 백지화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후세가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를 처음 오셨어요? 거기는 여기 덕산인데 거기 대진이에요. 여기 밑에 마을. 대진 원전이다. 대진 원전 건설 백지화 기념비. 덕산 원전 막아내자 대진 원전 건설이 시작되고 근덕 면민 삼척 시민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모였다. 한자 수려한 삶의 터전, 빛나는 역사의 땅 근덕,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삼보일배 원전 반대, 총칼만큼 무서운 저들의 힘, 세유, 협박, 중상모략으로 우리의 마음 곳곳이 상처이지만 마침내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순수한 애향심으로 아름다운 이 땅을 지켰다. 역사는 미래를 밝히는 불빛이라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남기고자 삼척 시민의 자긍심을 담아 이 비를 세운다. 서기 2019년 8월 29일. 예, 이렇게 해서 삼척은 그야말로 반핵의 성지, 탈핵의 성지로 불리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기념비가 있어서 정말 생명운동하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는 기도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정부를 만났느냐 하게 되면 이제 윤석열이라는 정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삼척 핵발전소를 집어넣겠다고 2022년 인수위 때 얘기를 해서 그때 인수위 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영덕 삼척에 다 이제 해놨던 데니까 거기 또 지을 거야. 신울진 3, 4호기 이제 한 것처럼. 인수위 때 누군가 흘렸어요. 3일 만에 기자회견을 조직해냅니다. 그리고 삼척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은 잘 들어라. 삼척의 핵발전소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네 정권을 걸어라. 삼척 핵발전소를 집어넣겠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부터 아직 취임식도 못했어요. 저기 인수위 때인데 우리는 오늘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바로 돌입한다. 그랬더니 기사가 뜨는데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 수면으로 싹 들어갔어.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에는 여전히 해산 안 되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윤석열한테 했던 얘기를 차마 이재명 정부에 대고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우리가 이 정부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다 대고 정말 그냥 명쾌하게 했던 구호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 그 구호를 내걸고 우리가 투쟁의 일선에 나서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조용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고리에서부터 16일을 걸어서 어제입니다.
청와대 앞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뭐 만나자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했어요. 우리 누구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그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제발 이거 계속하지 마. 신규 햇발수소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그거 진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청와대는요, 보안이 된 곳이 아니겠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도 없어요. 뭐 다 맡기고, 뭐 휴대폰도 못 들어가고. 어쨌든 들어가서 우리가 세 명이 고리에서부터 걸어간 영광에서부터 걸어간 하태성 대표, 또 세종에서부터 걸어 올라간 청명, 세 명이 우리는 뭐 어딜 가든 잡혀가든 그런 관계하지 않을 정도 16일 걷고 나면 눈에 베이는 곳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나가겠다. 답을 주기 전에는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결국 청와대에서 장관을 그 탈핵 시민 행동과 단독 면담을 우리가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내일 모레 오전 8시에 이제 장관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곤조곤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이 정권의 반대편에 서기 싫다, 진짜. 정말 우리 좀 봐달라. 우리 좀 어떻게 좀 살펴달라.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햇받쳐서 더 이상 짓지 않으려는 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걸 이뤄내는 방법 뭐 많이 있을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잘 될 수 있도록. 예, 핵발전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요. 이제 빨리 차 타시고 해변가 가지고 잠깐 석탄 핵발전소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송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뒤편으로 오셔서요. 예. 좀 서시고요. 같이 사진 한 장 찍게. 지금 여기 영상 찍으시는 분은 나쁜 사람 아니고요. 우리 유튜버예요, 유튜버. 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활동자 하시는 이영진 김채희씨입니다. 제가 석탄화력 하면은 뭐다? 중단하라 하시는데요. 그 다음 냉방 해변 그러면 살려내라. 아시겠죠? 네. 보이시나요? 연습해보 보겠습니다. 석탄화력 중단하라! 석탄화력 중단하라! 냉방해변 살려내라! 냉방해변 살려내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로 이동해서 맹방해변으로 이동할게요. 조끼는 고치고겠네요.
예, 여기가 아름다운 맹강인데요. 지금 저 먼지가 저렇게 나르죠. 저기 이제 다른 해변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먼지예요. 그 다른 해변에서는 바람이 분다고 해서 모래가 날리지는 않거든요. 모래는 그냥 바닥에 깔려있지 날리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모래가 아니고 이렇게 흙의 흙. 근데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거가 그 하역시설이에요. 저 이제 항만이고요. 이거 석탄, 아까 그 굴뚝 보시는 석탄 발전소는 저 산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석탄을 내려가지고 배로 그 석탄을 발전소에서 태우는 연료는 전량 유연탄이에요. 무연탄은 연량이 적고 부족해서 연료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주와 같은 해외에서 타시고 오기 때문에 배로 옵니다. 배로 오니까 필수 시설이 하역 항만 시설이에요. 그 하역 항만 시설을 이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죠. 여기다 이 아름다운 맹방 해변에다 저걸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토화를 시켰는데 얘네들이 또 항만공사하면서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저 위에 방파제를 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쪽이 이쪽이 남쪽이 저 북쪽인데 남쪽에 있는 모래를 갖다가 태풍이 오고 그럴 때 다 이놈을 파가지고 먼 바다라고 하거나 북쪽으로 끌고 올라가요. 그게 이제 동해안의 하나의 그 해류에서 일어나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소나무대까지 다 이제 이게 다 침식이 일어났던 거예요. 침식이 일어났었는데 침식이 일어나니까 항만공사하면서 침식이 일어나는 건 일상적인 거예요. 원래 그 뭐 과정에 침식이 일어나면 모래로 채워놓고 또 이제 공사를 해서 뭐 완료하게 되면 좀 안정이 되고 이제 이러는데 공사하는 기간 중에 일어나는 침식 일어날 때 동급의 모래라고 거기는 아예 표현되어 있어요. 시방서에. 그래서 모래를 갖다가 이 원래 맹바해변과 모래와 같은 모래를 갖다가 채워놓으면 그러면 해변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해변의 기름은 살아있고요. 그런데 이놈들이 다른 데서 모래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침식된 현장에다 침식된 해변에다가 얘네들이 원래 모래로 채워야 되는 거를 저게 외양 방파제 바깥에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인데 저 밑에가 하구라고 해서 이 바다 이제 홍수가 나고 장마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상류에서부터 이 뭐 돌과 자갈과 이제 흙과 이제 이런 놈들이 같이 떠내려 오다가 저기에서는 누런 황토물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라앉으면 그걸 퇴적토라 그래요. 이건 입자가 매우 가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놈들은 뻘이 돼요. 뻘. 모래가 아니고. 걔네들이 저기 뭐 수천 수만 년 동안 잘 쌓여가지고 10m 막 5m 이렇게 쌓여 있어서 생태계가 안정이 돼 있었는데 저거를 공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 흙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 빠져나가면서 전복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긁어내야 돼요. 퇴적토를 다 준설을 해내고 맨 바닥에 나온 데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바닥을 고르고 콘크리트 이 범위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구조물을 쌓아가지고 만드는데 거기에서 가져온 준설해갖고 퇴적토를 시커먼 구축을 해요. 그 퇴적토를 저 북쪽 해변에다가 시커먼 산을 갖다 만들어 쌓아놨어요. 아니 걔네들이 그거를 왜 그걸 갖다가 그것도 똑같은 흙이다 뭐가 해가지고 같은 모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 침식된 해변에다 그걸로 채운 거예요. 시커먼 퇴적토로.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고 어쩌고 시간이 가면서 조금 펴면은 얘네들이 뭐 모래 비슷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게 해변의 기능을 완전히 파괴한 거예요. 이게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악덕 기업 하나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스코는요, 저 육상에서 건설을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항만공사는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마구잡이에요, 마구잡이. 마구잡이로다 공사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저런 이제 구조물 공사를 하면서 저게 신소시설이라서 관광시설이에요. 저게 요트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꼴이 저거예요. 여기 요트장 많이 나겠어요? 어쨌든 저렇게 공사를 하면서 저게 원래 그냥 바다니까 뭔가로다가 메워야 이게 저 구조물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돌 중에서도 어떤 돌을 쓰게 되느냐면 화강암과 같이 침출수가 안 나오는 안정된 구조의 석재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포스코는 깡패야. 쟤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누가 친구예요? 산업부가 친구야. 아주 천재 형제애들. 뭘 해도 다 눈 감고 보진 않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석회석 광산자리에다가 석탄을 발전소를 쓰다 보니까 폐석회석 광산이라는 건 폐석회석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발 제로까지 바닷물이 가서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해발 제로까지 낮춰야 돼요. 거기다가 발전소를 지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폐석들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선을 만들어놨어. 폐석, 석회석. 이걸 갖다가 거기 뭐 지능도 써있고 엉망이 그걸 갖다가 트럭을 실어가지고 그냥 매립을 했어. 석회석이 들어가면요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 에메랄드 빛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이제 견디시면 아직 현장 지금 제대로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저기다가 막 갖다 뒤로 바지석 갖다 보니까 이게 밑에가 생태계가 그냥 낮추고 이 석회석은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 다 도망갔어요. 못 도망간 누가 죽었어요? 조개가 다 폐사됐어. 조개. 그렇게 해서 저기가 생태학살의 현장입니다. 정말 저기서 죽어간 바다 생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렇게 여기 정말 해변을 망가지고 현장에서는 생태학살이야. 그런 현장이 여기인데 그럼 이놈의 시설들을 왜 만들었냐? 뭘 돌리기 위해서? 석탄을 발전소를 그 석탄을 발전소 뭐 하는 거냐? 전기 만드는 발전소. 그런데 곧 문 닫은 거죠. 그런 공사를 하고 그래서 강만 가지고 진짜 막 한재. 이 한재에서 한재에서 바라보이는 그 사진을 갖다가 보여드릴 때 어떡하냐. 여기가 그 남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다가 이 한재의 꼭대기에 올라서 맹방 해변을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해변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지금 이러는 구조물들을 다 마음으로 걷어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해변이 나오죠. 그러한 그 해변이 원래 해변인데 저렇게 흙먼지가 정말 자욱한 저런 그 파괴된 해변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맹방 해변에다가 항만공사를 짓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일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하게 되면 민간 기업이 석탄화력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민영화라고 얘기해요. 민영화. 그러니까
발전산업에 석탄 발전산업에 민영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예요. 그 최악의 사례가 바로 삼척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발전사들이 발전소를 지으면서도 그냥 다 다른 모든 발전소들을 해변가에 지었어요. 해변가. 산속으로 들어간 건 여기가 유일해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민영화가 일어나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이것도 이명박의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명박이 돈을 챙길 요량으로 뭘 했냐면 어마어마한 토건 사업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석탄화력 발전소 발전 사업이에요. 그런데 석탄 발전소를 짓는 거는 누구만 지었냐면 한전만 지었어요. 한전이 지을 때는 어디다 지었느냐 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곳,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항만 예정지의 해변이 당연히 유명 해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관광객이 들어가는 해변지는 피했어요. 바닷가 뭐 얼마나 땅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구 적은 곳에 그냥 한적한 그 해변 없는 곳에서 이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원칙이 지켜져 왔는데 2010년 이명박에 의해서 그것이 허물어집니다. 그러면서 민간 발전 사업을 갖다 허용하면서 민간업자들은 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건가만 생각해. 그걸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나 또는 해변이 망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삼척의 사례입니다. 그럼 삼척이 포스코가 지었는데 포스코가 처음에 정부에다가 사업 신청을 했느냐, 발전 사업 신청을 했느냐 하게 되면 포스코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하면 동양시멘트라고 하는 시멘트 회사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폐석회석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폐석회석 광산이 어디 있냐 하면 지금 삼척 그 동양시멘트, 당시 동양시멘트나 지금 삼척이 똑같은데 바로 시내에 그냥 시내에 있어요. 그 시멘트 공장이 시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이 시내에 있으니까 그 석회석 광산도 그냥 시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뒷산이야. 그러니까 시내 한가운데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석회석 광산 자리에다가 발전소를 짓겠다고 사업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사업권을 따내요. 동양시멘트가. 그러면서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발전소가 들어서는 그 입지가 폐석해서 광산 자리에서 딱 보니까 삼척 시내가 다 들어가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발전소 주변 지역은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분진으로 인한 또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어쨌든 소음으로 인한 그 피해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돼요.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아예 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범위를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가 최소로 잡은 걸 거 아니에요. 보상을 해주는 걸 최소만 해주려고 하니까. 반경 5km예요. 발전소 반경 5km. 발전소 반경 5km 지역에 그래서 사람들이 적게 사는 지역에다가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발전소 입지를 선정할 때 이걸 첫 번째 고려사항인데 여기는 시내가 다 들어가요. 여기가 인구가 적긴 하지만 4만 명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시청에 와서 보시겠지만 진짜 시내 한가운데다가 발전소를 치웠어요. 그래서 발전소 주변 지역이 돼버린 삼척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된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각종 오염 물질로 인해서 그야말로 그 호흡기를 그걸 마시면서 다 그냥 그 병에 걸리게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피해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발전소 입지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를 뚫고 나와요. 왜 뚫고 나오냐면 나와야 항만을 만들고 항만이 있어야 해외에서
들여온 배를 선적해온 유연탄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가까운 바다를 뚫고 나왔더니 나온 데가 여기에요. 2.5km를 뚫고 나왔는데 여기에 바로 맹방 해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맹방 해변이 갑자기 강도를 만난 거예요. 삽적 시민도 강도를 만났고, 어떤 놈 때문에? 그 정책이 가능하게 한 이명박에 의해 일어난 쥐약이에요. 이명박이 민영화시키지 않았으면 여긴 절대로 발전소 지을 곳이 아니고 이 해변에다가 절대로 항만공사 안 했을 곳이에요. 정신 나가기 전에 여기다 왜 항만을 져요? 이 아름다운 국민 모두의 휴양지인 이 해변을 갖다가 왜 이렇게 망가뜨려요? 그런데 민간겸 그런 것들도 하나도 깜짝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항만이 지어지고 이 해변이 이렇게 초토화가 됐다. 그러니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는 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얼마나 정말 정신이 나갈 일인지. 그래서 그 잘못된 정책의 피해가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발전소 자체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에요. 이건 가열기예요, 가열. 지구를 가열하는. 공기 중으로 나가죠. 온변수가 여기 나와서 바닷물을 끓여요. 바닷물에 가라앉아 있던 이산화탄소를 그냥 내보내요. 그냥 지구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전소, 석탄 발전소, 지금 이 정부에서도 2040년까지 끝내겠다. 우리는 2040년에 끝내자. 이거는 조만간 사라질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국민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뻔히 이꼴 날 줄 알면서 끝까지 밀어붙인 이명박과 그걸 갖다가 사업이라고 포스코가 준공한 포스코나 똑같은 놈들이. 정말 그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내자 보자. 매일같이 순례하고 매일같이 피켓팅하면서 6년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한다고 전국에서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연대방문 오셔가지고 힘을 보태주시고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삼척의 발전소는 석탄발전소 지어졌지만 조기 폐쇄하는 걸로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법 만들고 있어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 모든 석탄발전소를 끈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4개당 3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어요. 올해 안에 통과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석탄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이 가시권 안에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투쟁하는 것만큼 그 시간은 한계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 지금 핵발전소를 보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소리를 내야죠. 네. 고맙습니다. 이순신 장